램프의 요정 진이가 자취생에게 물었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자취생은 말합니다. 첫 번째, 기깔나는 라면을 주세요. 두 번째, 오지게 맛있는 라면을 주세요. 세 번째, 이 세상엔 없는 맛의 라면을 주세요. 그러자 램프의 요정 진이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열어보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급히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된장도 쌈장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죠? 그렇습니다. 진이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라면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라면이 만들어지는 마법의 양념장을 주어야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숟가락. 널리 자취생의 라면을 이롭게 만들어버릴 한 숟가락. 그 마법의 한 숟가락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이 이가 많이 나갔습니다. 역시 다이소에서 구입한 건 3개월을 못 갑니다. 좋은 것을 저렴한 가격이라기보다 저렴한 걸 저렴하게 파는 곳입니다. 먼저 양파를 잘게 썰어줍니다. 양파는 주먹만한 걸로 2개를 썰어줍니다. 여러분 주먹이 최홍만이 아닌 이상 레시피에는 큰 오차가 없을 겁니다. 편집하긴 했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양파가 매워서가 아닙니다.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절대 양파가 매워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마늘을 썰겠습니다. 마늘은 아까 그 주먹으로 2줌 반 정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꼭지를 따주고 반은 통으로 으깨고 반은 슬라이스 썰겠습니다. 다 으깨도 되고 다 슬라이스 쳐도 됩니다. 그냥 개취입니다. 다음은 표고버섯입니다. 이쯤 되면 대충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양념장의 핵심은 감칠맛입니다. 입에 맴도는 계속 땡기는 감칠맛 나는 모든 것을 조지려고 합니다. 감칠맛의 유래는 까무러칠 맛이라고 합니다. 까무러칠 정도로 맛있다 라는 데서 감칠맛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빠질 수 없습니다. 땅콩, 커피, 코딱지, 개똥 아닙니다. 홍합입니다. 말린 홍합입니다. 홍합은 갈아서 사용하겠습니다. 홍합의 감칠맛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해산물을 말렸을 때 그 맛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홍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기름을 종이컵으로 1컵 넣습니다. 집에 종이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용 텀블러나 밥그릇, 국그릇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파입니다. 이건 전날 사서 손질을 해놨습니다. 종이컵으로 4컵 넣습니다. 마지막 1컵이 잘렸습니다. 4컵입니다. 2번 말합니다. 4컵입니다. 대파 향이 올라오면 고춧가루 차례입니다. 고춧가루는 9숟가락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절대 많은 양이 아닙니다. 라면 20개 정도의 분량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된장입니다. 4숟가락 들어갑니다. 저희 된장은 짠맛이 강하지 않은 된장입니다. 집에 있는 된장이 짠맛이 강하다면 1~2스푼 정도 조절해서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 탓입니까? 네, 탓입니다. 아니 만약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제 탓입니다. 된장을 기름에 볶게 되면 쓴맛이나 향은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누구나 아는 겁니다. 좀 잘난 척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고기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소고기를 넣으면 좋겠지만 저는 돼지고기를 선택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종이컵으로 3컵을 넣습니다. 절대 소고기는 비싸고 돈이 없어서 돼지고기를 넣는 건 아닙니다. 이번 달 전기세를 아직 못 냈습니다. 다진 고기가 뭉쳐지지 않게 고루고루 볶아지면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이 너무 많다 하시면 덜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마늘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과 양파도 넣어줍니다. 이어서 홍합 가루도 넣어줍니다.
이제 양이 확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볶아주다가 마지막으로 넣을 것이 있습니다. 옛날 사골곰탕입니다. 전기세는 못 냈지만 사골곰탕 살 돈은 있습니다. 아낌없이 2봉을 넣어줍니다. 이 양념장의 포인트는 짜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2번 말했습니다. 간을 하게 되면 소고기 다시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념장에 간이라고 하면 아까 된장 4스푼과 이 사골곰탕에 약간 간이 되어 있는 것이 모두입니다. 짜지 않기 때문에 건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면에 2숟갈 넣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이 국물이 다 졸여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립니다. 중불에서 30분이면 이 정도 질감이 나옵니다. 적당히 식힌 다음 용기에 담아줍니다. 마치 진이가 선물한 것처럼요.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더 넣지 않았습니다. 물은 정량의 양념장만 1숟갈 넣은 것입니다. 감칠맛이라는 게 신, 쓴, 단, 짠처럼 명확하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국물 맛을 표현하자면 혀를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묵직한 맛입니다. 감칠맛은 단맛이나 짠맛과 만날 때 폭발합니다. 라면 스프를 만났다면 말 다 한 겁니다. 국물 농도는 탁하지 않지만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혀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우유나 두유를 마실 때처럼 입안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랄까. 계속 들어갑니다. 땡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짜지 않습니다. 원래 라면 스프의 간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마성의 양념장을 계속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마법입니다.